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이제 달력으로는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면 그렇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은 입춘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마음을 또 다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 느낌상 뭔가 조금은 발전된 모습,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강박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천편일률적인 명리 공부하는 방식도 솔직히 저는 제 성격상 남들 다 하는 거 답습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명리 해석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사실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쪽에 아직 많이 못 갔어요. 아직도 명리는 운을 보는 쪽의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운명이 궁금하신 분들의 심정을 저도 잘 이해하죠. 이제, 그런데, 운이 어떻다, 그것도 사실은, 명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명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소개하는 측면의 방송을 조회수가 사실은 좀 낮아요. 어, 근데 조회수만 너무 따라가자니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래서 월운은 뭐 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니까 월운과 인연법은 하더라도 다른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는 조금 지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예, 고민이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또 올해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기도 했고, 일단 제가 아주 전문적인 글을 쓰는 직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글쓰기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매년 한 권씩을 출판할 계획을 나름 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몇 년 후에는 정말 좋은, 사실은 좋은 작품의 기준이 뭐 제가 뭐 그 국문학이나 글 쓰는 그쪽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명리랑 같이 그리고 살아오는 이야기랑 해서 그렇게 책을 자연스럽게 좀 내고 싶다. 잘 쓰려고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책의 분위기랑은 달리 조금 더 첫 번째 책이 칼럼이고 조금 그,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그거보다 더 소프트하게 저의 실제 경험과, 그 다음에 사주 상담할 때 임상에서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좀 골라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본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원래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나를 잘 알아야 타인을 잘 아는 거거든요. 나를 아는 거는 나를 통해 타인을 보는 어떤 예, 나를 알기 위한 공부는 타인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의 입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를 공부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들어서 뭐 병화가 어떻고 경금이 어떻고 기토가 어떻고는 알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림으로 본인의 사주를 그려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한눈으로 캐치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메꾸려고 채우려고 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오행의 그거를 이제 오행이 원래 그 명리학에서 계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게 생명을 키우는 어떤 절기의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그 뭐라지 자라서 그게 열매 맺고 뭐 나무랑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오행을 나무가 가진 요소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땅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땅이라고 치면요 지면이에요.
이 땅이 토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자, 땅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랑 아래에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사실은 아래에 있는 부분은 거의 네, 수가 관장해요. 그러니까 수를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와 계수 중에 뿌리가 조금 더 굵게 내려오는 어떤 주된 자기의 가장 우리가 이제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조금 이게 중심되는 굵은 뿌리를 임수. 계수는 여기에 조금 그 뿌리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임수는 없는데 계수만 있어요. 그러면 제 뿌리가 이 중심이 없고 조금은 이렇게 가는 뿌리가 좀 약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 위에서 펼쳐지는 게 사실은 많은데, 이 지지에 있는, 지지가 아니죠. 지하에 있는 이 수의 기운이 뿌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인데, 여기에 이제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은요, 조금 위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이 없으신 분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겠죠. 일단 갑은 큰 기둥이고요. 을목은요, 그 개수처럼 조금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갑을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기둥과 이런 게 다 있는 나무가 되겠고, 만약에 저는 갑은 없고 을이나 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높게 못 올라가고 휘거나 이렇게 뭐를 감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이 높이상에서 갑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을은 사실 요 땅에 가까운 여기에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얇은 가지들로 되어 있는 요런 그런 걸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병화와 정화를 잎사귀 비유할 수 있겠어요. 화라는 거에 이 수에 있는 뿌리에 있는 수가 가장 본인을 잘 드러내는 화려하게 활짝 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름에 나무가 가장 본인을 활짝 드러낼 때 푸른 잎사귀를 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화는 이제 여기에서 토 쪽으로 가서 잎하고 꽃 사이 정도지만, 이제 비교를 하자면 병화는 더 크게 잎사귀들이 많이 퍼져 있는, 잎이 무성한 그러니 임수랑 간목과 병화가 있다면 이 나무는 되게 모양이 근사한 나무가 되겠죠. 하지만 모양이 근사한 것과 또 실속이 있는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병화는 되게 많이 확 퍼진 거. 만약에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다면 조금 그거보다는 나무의 어떤 이 퍼짐이요, 조금 작게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랑 기토는 이제 꽃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토를 꽃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무토는 활짝 벌어진 꽃이에요. 우리가 꽃 중에서도 좀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막 무토가 이런 꽃이면 기토는 살짝 고개에서 이제 지기 전에 이게 약간 다물어진 모습. 얘가 이렇게 활짝 피면 사실은 기토는 이거보다는 작은 꽃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살짝 오므러진 요런 모습으로 자기를 다 안 드러내는 작은 꽃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겠죠. 경신은 둘 다 이제 열매로 표시되는데, 경금과 신금은 겉의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겉의 모습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매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금은 덜 익었죠. 경금은 덜 익고 신금은 익어서 딸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일단 금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하시면 돼요.
지지에서도 똑같이 뭐, 해수는 임수랑 비슷하니까 해수 여기다가 하시고, 자수는 개수랑 같고, 이렇게 해서 지지에 있는 글자들도 표시를 해서 내 나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저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 사주에 드러나는 8글자 중에 수가 없다고 그래도 개운이든 세운이든 수가 들어와요. 만약에 오행이 자기 사주에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장기가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사주에 없더라도 저는 수가 너무 약해. 그러면 얇게 그냥 모양 정도만 해주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목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가지가 되게 이게 약하거나 땅에 가까이서 겨우 본인의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 여기를 길게 빼지 마시고 조금 약하게 빼시고 화가 많다 그러면은 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잎사귀도 사실은 가지만 이렇게 있지 잎사귀가 좀 빈약한 나무로 그리시면 되겠고 그쵸? 토가 없다 그러면 꽃이 없는 거겠고 근데 저는 화랑 토만 많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요 뿌리와 가지는 약하고 여기 잎사귀와 꽃만 화려해서 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기 이 지하에 있는 나의 중심과 이 버팀목이 약한 나무가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있는 거예요. 또 목기운이 약한데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어. 아,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니까 결과가 있어서 좋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가 무겁다는 얘기는요. 결국 이 위가 무겁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어떻게 표현할 때가 금만 많아, 금만 많다. 열매만 많다고 좋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 나무의 그 뿌리가 강해야 내년 봄에 또 싹을 틔워서 또 열매를 맺을 텐데 지금 이 열매는 따고 나면은 없어요. 하지만 이 뿌리, 수와 이 여기에는 근간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를 빼도 얘네는 또 자라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얘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서 저는 딸 게 많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금을 설치하고 따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 부분이 약해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 밑에 있는 수가 많으신 부분은 여기만 너무 이 부분만 여기만 너무 강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가 이 뿌리가요 햇빛과 뭐가 있어야 밖으로 아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주 중에 뭐 수가 많아서 수를 종하는 사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를 종한다고 해서 이분에게 사시사철 겨울이고 수만 들어온다고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겨울만 계속되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도 또 약간 더 추운 날과 조금 따뜻한 날 이런 기폭은 적지만 그게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수가 이렇게 많다 하는 분들은 감정적인 우울감과 그다음에 이쪽이 땅속이잖아요. 지하고. 그래서 늘 아래로 꺼지는 감정 상태와 특히 또 건강과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에 몰빵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경우에 대운에서라도 조금 이 기운을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화가 이렇게 강하면 여기서 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는 목을 만나서 합이 돼서라도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운에서라도 들어오면 괜찮죠. 그래서 내가 한 곳이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 이렇게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밖으로 빼거나 설기를 해서 내 힘을 그 강한 기운을 조금 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해주는 거는 내가 힘이 주도권이 있어서 도와주는 건데요. 내 기운이 너무 세면 아예 그 주는 기운을 더 많이 해버려서 내 기운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게 설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지금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법한 그런 주제는 아니고 그냥 새해에 어떤 방송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개묘년의 일간별로 운세는 했는데 일주별로 한 번씩 훑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건 저 말고도 다른 방송에서 다 하시니까 또 중복되는 내용과 또 예, 그리고 맨날 가불병정 막
그 하기와 뭐 일간이 경금일 그런 얘기만 하기가 가끔 어쩔 땐 좀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명리의 그 오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또 찾은 게 내 사주를 나무로 한번 그려보는 거, 생각하게 돼서 23년 첫 방송을 내 사주로 나무 그리기를 했네요. 네. 한번 그려 보시고 내 나무의 생김새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의 그 생김새가 너무 한쪽으로 몰빵되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게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 그 모양을 받아들이시고 그 모양을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내가 뿌리가 강한 나무인데 여기가 위가 강한 나무로 될 수는 없는데 이 뿌리를 조금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의 쓰임을 조금 더 있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각자 그려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저랑 상담을 만약에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쓰임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하다가 어떤 걸 할까 해가지고 타로를 봤어요.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좀 편하게 새해 첫 그걸로 내가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게 뭐가 좋을까 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 찍을 때 이거는 좀 괜찮겠다 하는 거는 의외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운세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죠. 매일매일 운세를 올릴 수도 없고 또 그쵸? 네. 자, 그러면 한번 그려 보시고요. 네,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신기한 주제로 가끔씩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